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이렇게 이제 생겼죠. 여기 보니까 이제 단위 두 개의 단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다단을 이제 바로 처음부터 이제 설정하고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입력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한글 프로그램 키자마자 이제 우리가 용지 설정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단 설정 바로 해주고, 그리고 기본 설정 확인 같은 것들 싹 다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입력이 다 끝나면 이제 들여쓰기, 정렬, 하이퍼링크 지우기 이런 거 이제 해주고, 우리가 이제 세부 지상을 보면서 편집을 이제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기본 지상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기본 지시사항 보니까 지금처럼 편집 용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A4 용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 방향으로 이제 문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때 이제 용지 여백이요.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는 전부 다 이제 20으로 설정을 하고, 머릿말, 꼬릿말 요 두 가지만 1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기타 여백은 0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의 본문은 2단으로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단 간격은 이제 8mm다. 그리고 구분선은 이제 실선 0.12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이제 별도의 지상이 없을 때는 10포인트 크기에 우리 함초론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리고 영문이 됐든 숫자가 됐든 기호가 됐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지상이 없을 때는 그냥 자판에 있는 그 문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문단 모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문장에 들여쓰기를 할 때는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들여쓰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에서 줄 간격은 이제 160이다. 그리고 정렬 방식은 이제 양쪽 정렬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이제 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에서 이제 정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색상은 기본하고 오피스 이 두 개 테마를 사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 그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한 번씩 그냥 쭉쭉쭉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한글 프로그램 켜서 바로 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켰을 때 이제 우리가 용지 설정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용지 설정할 때 우리가 단축키를 F7번을 눌러주면 되죠. 해서 F7번 땅 하고 이제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4가 맞는지, 그리고 용지 방향이 세로가 맞나 안 맞나 요거는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이제 Alt T 눌러서 위쪽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위쪽이랑 왼쪽이랑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 요 네 군데는 전부 다 이제 20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머릿말하고 꼬릿말 이 두 군데만 우리가 이제 1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위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2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20 쓰고 탭 두 번 누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 쓰고 탭 누르고, 그다음에 1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20이라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설정을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해 줘야죠. 다단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단축키가 Alt 키 한번 눌렀다 손 띄고 W, U, E 순서대로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Alt 키 눌렀다가 손 띄고요. 손 띄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축키가 메뉴에 쫙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 W, U, E 하고 순서대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 설정하고 나타나요. 그때 이제 단은 이제 두 개로 편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단 간격은 8mm, 구분선은 실선 0.12로 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이제 W죠. W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구분선을 집어 넣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F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실선이다 0.12다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고, 그때 이제 단 간격은 8mm로 이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단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단 설정 다 끝났으면 이제 함초록 바탕이 맞는지, 그리고 글자 크기가 10포인트가 맞는지, 그리고 정렬 방식이 양쪽 정렬로 된 게 맞는지, 그리고 줄 간격은 160%가 맞는지 요것만 이제 우리가 한 번만 확인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쭉쭉쭉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고 이제 입력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G라는 글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 개는 하고 쭉쭉쭉 이제 데이터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한자까지 같이 이제 변경하면서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입력을 할 때 대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글씨 틀리지 않게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 첫 번째 문단과 이 두 번째 문단이 지금 한 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무조건 이제 한 줄만 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본문 내용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칸이 막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막 보여요. 이렇게 이제 여러 칸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무조건 이제 띄어쓰기를 한 번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글씨 입력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미리 작성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끝났고요. 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다 했고요. 여기까지 입력했고 그 사이에 이제 한 줄 띄워주고 그리고 요 제목 이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 이제 작성해주고 여기 표에 보니까 이제 캡션도 들어가 있죠. 요 캡션까지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정각기호 넣어야 되겠죠. 정각기호 집어넣을 때 우리가 컨트롤하고 F10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자표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글 문자표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정각기호를 이용하라 그랬는데 정각기의 종류가 지금 이만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맞은 이제 정각기호를 이제 선택했으면 되겠죠. 근데 워드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정각기호가 지금 이 정각기호 일반에 대부분 들어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정각기호가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일반에 찾아보고 없으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각기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그 특수 문자가 요거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넣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정각기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고 여기다가 이제 IMF 하고 이렇게 써주고 의 써주고 한 칸 띄고 시점별 한 칸 띄고 2022년 한 칸 띄고 경제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이제 쓰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NT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캡션도 집어넣을 거죠. 그때 이제 캡션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C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NT 하고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줄의 개수는 6개다, 칸의 개수는 5개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글자처럼 취급 여기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만약에 체크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글자처럼 취급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그 내용, 이제 해당 내용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구분이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2019년 10월이다. 그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0월이다. 그 다음에 2021년 10월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비고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9분 아랫줄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미국이라고 쓰고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라고 이렇게 쓰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라고 쓰고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라고 쓰고 아랫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5.2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2.8 그 위로 올라가서 1.5 그 위로 올라가서 2.6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4.4 그 밑에 내려가서 1.9 그 밑에 내려가서 3.2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6.6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7.8 그 위로 올라가서 3.5 그 위에 올라가서 1.4 그 위에 올라가서 5.2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싹 다 이제 입력했으면 우리가 이제 캡션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 이제 캡션 집어넣을 때 그때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NC였죠. 해서 우리가 컨트롤 NC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눌러주면 지금처럼 표 1하고 맨 밑에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Shift하고 홈 눌러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여기다 이제 가로 열어주고 단위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우리가 퍼센트 쓰고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표에 대한 거는 다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캡션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가 빠져나갈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키 한 번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간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엔터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호황하고 이제 쭉쭉쭉 데이터 아래쪽에 있는 거 문단들 싹 다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자하고 써져 있고 그 옆에 거는 이제 김우경 파트장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누름틀이라는 거 요거 이제 이용하래요. 그럼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 누름틀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작성자하고 한 칸 띈 거 거기까지 이제 입력해주고 작성을 입력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문으로 요거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해주면 이제 데이터 입력은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자하고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원문으로까지 여기까지 이제 입력해주면 데이터 입력은 끝이요. 해서 지금처럼 데이터 입력한 게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 하고 정렬하고 이제 하이퍼링크가 있으면 하이퍼링크 같은 거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타까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할 곳, 정렬할 곳 이런 것 좀 이제 확인 좀 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이제 우리 들여쓰기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2번 밑에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을 봤을 때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는 거는 없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봤을 때 지금 여기 그림 바로 앞에 줄 여기 이제 문단에도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들여쓰기 할 부분은 이렇게 이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이 표 자체도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목행도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 그리고 합계도 이제 가운데 정렬이요. 그리고 구분에 써져 있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왼쪽 정렬해 주면 되고, 그리고 수치 데이터가 들어갈 이 부분은 이제 오른쪽 정렬을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작성자다, 작성일이다, 이제 원문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오른쪽 정렬 이제 우리가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 하이퍼링크 지우기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정렬도 시키고 우리 들여쓰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왼쪽 정렬하겠다, 가운데 정렬하겠다, 오른쪽 정렬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먼저 꾹 눌러주고요. 거기서 이제 레프트다, 센터다, 우리 라이트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축키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문제를 읽었을 때 들여쓰기 할 게 있으면 들여쓰기는 이제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들여쓰기 할 때는 우리가 이제 Alt T를 누르게 되면 우리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거기서 이제 Alt A를 누르게 되면 들여쓰기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때 이제 들여쓰기가 선택이 되면 이제 숫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 10포인트가 기본값입니다. 해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할 때 Alt T, Alt A, 엔터 이렇게만 눌러주면 이제 들여쓰기 10포인트가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본문이 있을 때 여기에 IMF 전망하고 써져 있죠. 요 바로 밑에 이제 들여쓰기 해야죠. 들여쓰기 할 때 우리가 Alt T 누르고요. 그럼 이제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떴죠. 거기서 이제 Alt A만 눌러주면 들여쓰기가 선택이 되면서 10포인트하고 이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우리 들여쓰기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그러나 글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여기서도 이제 들여쓰기 해야 되니까 Alt T, Alt A,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가 됐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 내려가서 미국의 호황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 2022년 여기도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Alt T, Alt A, 엔터 이렇게 누르면 이제 들여쓰기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문단이요. 여기서도 이제 미국에 하고 시작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 T, Alt A, 엔터 그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들여쓰기를 싹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할 거 보면 우리가 이 표 자체를 이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이 표 자체를 이제 정렬할 때는 이 표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로 클릭 한 번만 해주면 이렇게 이제 표 전체가 이제 선택이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정렬 방식을 보게 되면 양쪽 정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이제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됐습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지금 가운데 정렬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표 안에 있는 내용도 이제 정렬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싹 다 전체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 다 되겠죠. 그때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컨트롤 시프트 L이요. 그러면 이제 왼쪽 정렬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들어갈 그 부분이요. 요만큼 이제 범위 설정해 놓고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단 중에서 제일 마지막 이 작성자하고 작성이라고 원문으로 하고 요 세 줄 있죠. 요 세 줄은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요 세 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컨트롤 시프트 R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싹 다 이제 오른쪽 정렬이 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들여쓰기 할 거 들여쓰기 다 해줬고요. 우리가 이제 정렬할 것도 싹 다 이제 정렬해줬고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편집만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들여쓰기다 정렬이다 하이퍼링크 지우기다 해서 이만큼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하면 되는데 편집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테두리 배경부터 넣고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쪽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런 지상들 싹 다 이제 처리하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그림 집어넣고 있으면 그림 집어넣고요. 차트도 삽입해라 그러면 차트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편집 마지막에서 이제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설정을 싹 다 이제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쪽 테두리부터 같이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우리 쪽 테두리 넣는 문제를 보니까 지금 선의 종류하고 굵기하고 나와 있죠. 이중 실선으로 0.5mm로 해서 모두 다 이제 우리 쪽 테두리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치는 쪽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 네 군데 모두 다 이제 4mm, 4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쪽 테두리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쪽이라는 요 메뉴에서 해주면 되겠죠. 이 쪽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쪽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중실선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테두리의 종류, 선 종류를 우리가 이중실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었더니 기본값으로 굵기가 이제 0.5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모두 다 적용시켜라 라고 해서 우리 오른쪽에서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요거 이제 클릭하기 전에 선 모양 바로 적용해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주고 얘가 만약에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해제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라는 거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서 이제 위치 잡아줘야 돼요. 그때 이제 위치는 쪽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전부 다 이제 4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치는 쪽 기준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전부 다 싹 다 5mm로 그렇게 돼 있죠. 이거를 이제 4mm로 고쳐야 되니까 여기 모두라고 써져 있는 거 요 아이콘을 이용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한꺼번에 4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쪽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세부 지상을 전부 다 이제 처리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글상자가 있죠. 자, 일단은 요 글상자부터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 글상자를 만들어주고 요 제목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B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체 속성창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NK를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상자 안에서 이제 문단 가운데 정렬을 해라. 만약에 그런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상자에서 빠져나올 때는 시프트 ESC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글상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지자 앞에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글상자 만들 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B요. 컨트롤 NB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마우스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때 이제 컨트롤 Z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생성이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일단 내용부터 입력하자고요. 2022년 한 칸 띄고 세계 경제 한 칸 띄고 결산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크기하고 위치하고 바깥쪽 여백, 선 속성, 색 채우기 이런 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이 글상자의 개체 속성 창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개체 속성 창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누르는 단축키가 우리 컨트롤 NK요. 그래서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창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맨 위에서 이제 크기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는 100이다 높이는 10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탭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이제 너비로 이동이 되죠. 여기다 이제 100이라고 우리가 써주고 탭 눌러주고 12라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치요. 위치는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그때 이제 자리 차지가 요 아이콘이죠.
그리고 가로하고 이제 세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전부 다 이제 종이를 기준으로 가로는 이제 가운데 0mm, 세로는 이제 위에 19mm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가로다 세로다 해서 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가로는 이제 가운데 종이 가운데 0mm 해라 그랬으니까 가운데로만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0mm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종이의 위쪽에 19mm 그랬으니까 요거 30으로 써져 있죠. 요것만 이제 19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은 아래쪽을 이제 5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바깥 여백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여백 캡션이라는 요 탭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백 캡션의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때 이제 아래쪽이요. 아래쪽을 이제 5mm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 속성이요. 선 속성은 검정색으로 하는데 이중 시선 1mm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선이라는 요 탭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때 이제 색깔을 이제 검정색으로 해라. 그때 이제 RGB 값을 확인해 보니까 0.0.0 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맞죠? 요 색깔 맞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우리 이중시선 1mm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류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이중시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굵기가 자동으로 1mm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 속성 전부 다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색 채우기는 검은 군청색 50% 밝게 요 색깔을 이제 집어넣으래요. 그럼 우리가 채우기란 요 탭에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채우기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면색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검은 군청 50% 밝게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군청색이랑 비슷한 색깔 여기 갖다 대보니까 얘는 남색이래요. 그 옆에는 보라색이고요. 그 옆에는 검은 군청색이래요. 그때 이제 검은 군청 50% 밝게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선택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RGB 값을 보니까 27에 23에 96이 맞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 상자에 대해서 싹 다 이제 설정을 해줬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제목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다 써놓은 이 제목에 대해서 14포인트 궁서체 장평하고 자간하고 진하게 양각이다 주황색이다 해서 글자 모양 싹 다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라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단축키 눌러서 가운데 정렬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커서가 지금 여기 결산하고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Shift하고 홈을 누르게 되면 싹 다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꿀 거니까 그때 이제 Alt L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글꼴 먼저 써줘야 되겠죠. 글꼴은 이제 궁서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궁서체하고 직접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크기는 14포인트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기준 크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기준 크기로 찾아가는 그 단축키가 Z가 되죠. 해서 Alt하고 Z 누르고 여기다 이제 14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평하고 자간을 바꿔야 되는데 장평하고 자간은 지금 이쪽에서 바꿔주는 거죠. 그때 이제 Alt키를 쫙 눌러보면 그때 이제 단축키가 W하고 P예요. 그래서 Alt W를 누르게 되면 장평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105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자간은 이제 Alt 눌러보니까 P죠. P. 해서 Alt P라고 요거 이제 눌러주고 우리가 직접 5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해라 양각해라 그거 나왔는데 진하게가 요 첫 번째 속성에서 첫 번째 아이콘이고요. 양각이라는 게 지금 요 아이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Alt키를 꾹 눌러보면 진하게가 B죠. B. 해서 Alt하고 B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각이요. 양각은 이제 우리 J죠. J. 해서 Alt하고 J 눌러주면 양각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색은 주황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글자색 요거 찍어주고요. 주황색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여기도 이제 주황이라고 떴죠. 근데 RGB 값을 보니까 255, 132에 58이래요. 요 색깔이 아니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면 또 주황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그때 이제 RGB 값이 255, 102에 0이요. 얘가 맞죠? 그래서 요 색깔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색깔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Ctrl Shift 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가운데 정렬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제목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제목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얘 해주면 되겠죠.
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요 지라는 글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래요. 여기 보니까 지금 글자가 요 지라는 글자가 요 세 줄짜리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지라는 글자 요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서식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오른쪽에 여기에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하는 게 있습니다.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클릭을 했더니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모양은 보니까 세 줄짜리로 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 줄짜리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꼴은 굴림체로 하래요. 그러면 이제 글꼴 여기서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굴림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면색은 빨간색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면색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없음으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선택해서 빨간색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RGB 값이 우리 255, 00 요게 맞죠. 그래서 요거 이제 빨간색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3mm로 해라. 본문과의 간격 3mm가 기본값이죠. 그러면 이제 설정할 거 다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G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글자 색은 노란색으로 해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요 앞에 찾아가서 요 G라는 글자 앞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거기서 이제 쭉 드래그해서 G라는 글자 요 한 글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하고 그리고 글자 색을 이제 노란색으로 바꿔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글자 색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노랑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보고 우리 RGB 값이 255, 0이 맞죠?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곳 다른 곳 한번 클릭해보면 이렇게 이제 글자 색이 변경이 된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우리 세부지상 얘를 보니까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 요거 좀 이제 싹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이 있을 때 요 1번은 스타일을 이제 소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여기 2번도 우리 스타일 소제목으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그 아래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 표 우리가 작성한 거 있죠? 그 위쪽이요. 그 위쪽에 여기다 써놓은 이 제목을 우리 스타일 표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런 거 이제 스타일 같은 거 적용을 시킬 때 요 파란색 동그라미 잘 보셔야 돼요. 이 특수 문자에는 지금 정각기호다에서 요 특수 문자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스타일이다라고 해서 이 전체 특수 문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러면 이 특수 문자까지 싹 다 이제 우리 스타일 표제목으로 이제 설정을 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스타일 적용시킬 게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주는 그 스타일은 표제목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소제목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스타일 두 개소를 이제 등록을 해라. 그러면 소제목이다, 표제목이다 해서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IMF 전망하고 이곳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거니까 이곳에다가 이제 커서 갖다 놓고요.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때는 그때 이제 우리 단축키 F6번 눌러주면 되죠. F6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를 시킬 거니까 그때 이제 추가시킬 때 우리가 요 아이콘 더하기 아이콘을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편집을 할 때는 우리가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단축키를 보게 되면 Alt A요. A가 이제 우리 삽입을 하는 거, 추가시키는 거고요. 2가 이제 편집하는 거요. 그래서 Alt하고 A를 눌러서 지금처럼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뜨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의 이름을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소주제다. 그리고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이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타일의 이름은 소주제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주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가 문단이 이제 기본값이죠. 그럼 문단이 맞나 안 맞나? 요거는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여기에 소주제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해서 써야죠. 그래서 편집할 때 그때 단축키가 Alt하고 2요. Alt 2를 누르게 되면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번호 문단 쓰래요. 그리고 이제 여백은 왼쪽 15포인트 이렇게 지정하래요.
그러면 번호 문단을 적용을 시킬 때는 우리가 글머리표, 문단 번호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될 거고, 그리고 여백 왼쪽 15포인트 그거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2포인트 굴림체 진하게 그림자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번호 문단 그거부터 집어넣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Alt키를 눌러보니까 글머리표 문단 번호에 들어갈 때 그때 단축키가 B죠. B 해서 Alt하고 B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문단 번호다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아까 번호 봤을 때 우리 1번, 2번 하고 시작되는 거죠. 그때 이거 1번, 2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단 모양이요. 그때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Alt하고 T를 눌러주면 되겠죠. Alt-T를 누른 다음에 그때 이제 여백은 왼쪽 여백 15포인트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왼쪽으로 찾아갈 때 우리가 Alt키를 눌러보면 F를 누르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죠. 해서 Alt F15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럼 이제 여백도 다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그때 이제 글자 모양 바꿀 때 단축키가 Alt하고 L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L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 바꿔라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굴림체 하고 이렇게 이제 글꼴 써주고요. 그때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하래요. 해서 Alt 눌러보니까 Z죠. 기준 크기가. 해서 Alt Z 1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해라 그림자 집어넣어라 그거 해줘야 돼요. 진하게는 지금 이곳에 있고 그림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그때 이제 Alt키를 눌러보면 진하게가 이제 우리 B요. B 해서 Alt하고 B 눌러주고요. 그림자는 지금 우리 Alt키를 눌러보니까 S죠. 해서 Alt S요. 해서 진하게 하고 우리 그림자 요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글자 모양도 바꿨고 다 바꿨어요. 다 바꿨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소제목 요거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서 우리 표 바로 위에 있는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전부 다 또 적용을 시킬 겁니다. 해서 특수문자 그 앞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요. F6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우리 스타일하고 뜨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스타일 요것도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시킬 거니까 Alt하고 A 눌러주고요. 여기다 이제 스타일 이름 쓰래요.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표 주제다. 그리고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문단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이제 스타일의 이름이요. 스타일의 이름은 표주제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지금 문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표주제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수정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E를 눌러주면 되겠죠. Alt E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뒤에 보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라. 이거는 이제 문단 모양에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12포인트 굴림체 장평 자간 진하게 이런 거 이제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에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문단 모양 먼저요. 문단 모양 들어갈 때 우리 Alt키를 눌러보니까 T를 누르면 되죠. 해서 Alt하고 T 눌러주고요.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Alt하고 C를 눌러주면 되죠. 센터 해서 엔터요. 그럼 이제 문단 모양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꿀 때 Alt하고 L 눌러주면 되죠. Alt L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글꼴이요. 글꼴은 굴림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굴림체 하고 써주면 되고, 그때 이제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하래요. 그러면 이제 Alt하고 Z를 눌러서 기준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12라고 그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장평은 90으로 하래요. 장평은 우리가 이제 W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W 90이라고 써주고, 자간이요. 자간은 이제 P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하고 P 누르고 우리 자간 1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가 지금 요게 속성 중에 맨 앞에 거죠. 요게 이제 B니까 Alt하고 B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우리 표 주제라는 거 요것도 이제 스타일도 다 편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또 설정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 위에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미국의 호황하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켜 줘야죠. 여기다가 이제 소 제목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거예요. 소 제목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미국의 호황
여기에서 맨 앞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요. 여기서 이제 땅하고 찍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소주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를 땅하고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스타일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IMF 전망에서 스타일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이제 그림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죠. 자, 요 그림은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수라는 그 글자 뒤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요 그림 좀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i죠. Ctrl Ni 눌러서 우리가 이제 그림 삽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위치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그 위치가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해서 보수라는 요 글자 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그림 집어넣을 때 그때 단축키가 Ctrl Ni요. Ctrl Ni 눌렀더니 지금처럼 그림 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림의 경로는 C 드라이브에 WP의 경제라는 요 파일이래요. 얘를 이제 문서에 포함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WP라는 그 폴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길벗 워드 실기 이곳에 이제 들어가 주면 지금처럼 그림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그림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림이 쭉쭉쭉 뜨죠. 여기서 이제 경제라는 그 그림이요. 경제라는 그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그림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이제 문서에 포함해라라고 했으니까 이곳에만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열기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간대요. 그러면 요 그림을 이제 우리가 크기다, 위치다, 바깥쪽 여백이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선택해 주고요. 그림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크기부터 지정하자고요. 크기는 너비하고 높이가 25 그렇게 하래요. 너비 높이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탭 버튼 한번 눌러주고 25라고 쓰고요. 탭 누르고 2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위치요.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하래요. 어울림. 그때 이제 어울림이 요 첫 번째 요 아이콘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가로하고 세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가로는 이제 단의 오른쪽에 0mm로 하고 세로는 이제 문단 위에 0mm로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가로 같은 경우는 지금 문단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단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고 단의 오른쪽 0mm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는 문단 위 0mm 문단 위 0mm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쪽 여백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왼쪽하고 아래쪽을 우리 3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바깥 여백을 설정할 때는 여백 및 캡션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백 캡션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바깥쪽 여백에서 그때 이제 왼쪽하고 우리가 아래쪽 이 두 군데다가 우리가 3mm를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왼쪽도 이제 3mm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도 이제 3mm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가 쭉쭉쭉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가면 이 그림 바로 앞에 있는 요 글자들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수, 다, 세, 의, 지 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수다, 세, 의, 지요. 그럼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수, 다, 세, 의, 지 하고 똑같이 돼 있죠. 똑같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림이 전부 다 이제 맞게 들어갔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그림 끝났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정각기호 아까 집어넣고요. 스타일도 전부 다 적용시켜 줬습니다. 그럼 요만큼 이제 끝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캡션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요 캡션이랑 우리가 표 그리고 블록 계산식 요만큼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지금 여기 캡션은 보니까 캡션은 지금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고 그리고 이 표에서 이 블록 계산식 요 세 칸은 이제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싹 다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표에서 이제 쓰는 단축키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표에서 우리가 표 셀 속성창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Ctrl NK를 눌러주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글자 모양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Alt L을 눌러주면 되고
우리가 이제 표에서 빠져나갈 때는 Shift하고 ESC를 눌러주면 되고, 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셀 단위로 이제 블럭을 잡을 때는 우리가 이제 F5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테두리를 바꾸겠다, 배경을 바꾸겠다, 셀을 합치겠다 그랬을 때는 L이다, C다, M이다 해서 이런 이제 단축키를 눌러주면 되죠. 이 L하고 C하고 M은 언제 쓰는 거예요?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L이다, C다, M이다 이런 거 이제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식을 계산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그리고 S가 됐든 A가 됐든 P가 됐든 이런 거 이제 눌러주면 되죠. S가 이제 썸이다 해서 우리 합계고요. A가 에버리지, 평균이죠. P가 이제 프로덕트에서 곱하기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표만 이제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봤을 때 2019년 10월이다, 2020년 10월이다, 2021년 10월이다 해서 얘네가 너비가 너무 좁아서 지금처럼 두 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부터 이제 설정 좀 바꾸자고요. 요거를 이제 한 줄로 만들 때 열 너비를 이제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요 사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이제 조금 열 너비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20년 10월달 것도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우리가 열 너비 조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0월달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움직여서 열 너비 이렇게 이제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고라는 이 칸을 조금 좁게 하고, 여기 칸을 전부 다 이제 한 줄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를 보니까 크기는 이제 너비를 78에서 8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표를 그냥 만들게 되면 원래 이 크기대로 이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33에서 34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 전체 범위를 싹 다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를 이렇게 이제 조절해주면 그 높이가 33에서 34 요 사이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해라. 우리가 표를 처음에 이제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고 우리가 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미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모든 셀의 안여백은 왼쪽하고 오른쪽을 2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속성창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갈 때 그때 누르는 단축키가 컨트롤 NK요.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셀 속성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안쪽 여백을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안쪽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요 표라는 요 탭에 가면 있죠. 해서 표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모든 셀에 이제 안여백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을 2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에 여기 있으니까 이 두 칸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2mm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온 김에 우리가 캡션도 위치 좀 바꾸자고요. 캡션의 이제 위치를 바꿀 때는 여백 캡션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죠. 해서 캡션으로 이동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작성해 놓은 그 캡션을 보게 되면 캡션이 아래쪽에 있는데,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이 캡션이 위쪽에 있죠. 위쪽에. 해서 그때 이제 캡션의 위치를 우리가 위쪽이다 해서 요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설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왼쪽 오른쪽 2mm로 설정했더니 또 여기가 두 줄로 바뀌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행에 대해서 우리 셀 높이 갖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두 줄로 돼 있어서 그걸 못하니까 조금 이따가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요. 테두리 보니까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면 실선 0.12로 원래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따로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거요. 바깥쪽 이제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이제 전체 범위를 설정을 했을 때 지금 이곳에서 위쪽이다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쪽이다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실선 0.5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은 이제 실선 0.5로 바꾸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을 설정해라. 그럼 지금 이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해 놨을 때 여기서 이제 표 바깥쪽이다 그러면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선 없음으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행 아래쪽과 그리고 합계행의 위쪽은 이중실선으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목행 아래쪽이다 그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고요.
학계행 위쪽이다. 그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중 실선 집어넣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바꿀 때는 L 눌러주면 됩니다. L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 요거 이제 먼저 우리가 설정을 바꿔주자고요. 그때 이제 실선 0.5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굵기만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0.5라는 거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 요게 이제 체크 표시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줘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쪽 아래쪽 그랬으니까 위쪽하고 아래쪽 요 두 개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굵은 실선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테두리로 들어갈 거니까 L 다시 눌러주고요. 이번엔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에다가 선 없음 그거 이제 적용시킬 거예요. 그래서 종료는 선 없음 요거 이제 찍어주고 왼쪽하고 오른쪽 요 아이콘들만 땅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선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목행 아래쪽이랑 우리 학계행 위쪽 이제 이중 시선을 바꿔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 요만큼만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했을 때 그때 이제 위쪽과 아래쪽이에요. 그게 이제 제목행의 아래쪽과 학계행의 위쪽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또 테두리 바꿀 거니까 L 눌러주면 되겠죠. L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이중 시선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중 시선 땅 하고 이제 찍으면 굵기가 자동으로 기본값 0.5가 설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중시선 0.4mm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굵기도 0.4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위쪽과 아래쪽하고 요 이제 두 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을 보니까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목행 그러면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행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는 셀 배경색을 보라색으로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굴림체 진하게 빨간색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제목행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셀 배경색을 바꿀 때는 우리가 이제 C를 눌러주면 되죠. C를 누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C 눌러주면 돼요. C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색에 들어가서 우리가 면색을 바꿔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보라색으로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요거 이제 갖다 찍어 보니까 그때 이제 RGB 값이 128에 0에 128 요게 맞죠? 요거 이제 요 색깔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셀 배경색이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럼 이제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우리가 Alt하고 L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굴림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굴림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 B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글자색은 빨간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글자색은 찍어서 빨간색 요거 이제 찍어서 RGB 값이 우리 255, 00이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색깔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계행이요. 학계행은 이제 셀 배경색 주황 우리 80% 밝게 요 색깔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진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계행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우리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색을 바꿀 거니까 색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면색 들어간 다음에 주황색 80% 밝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색깔을 찍어 보니까 주황 80% 밝게가 맞죠? 그때 이제 RGB 값을 보니까 255, 102에 0이요. 얘가 맞죠? 얘 맞으니까 요 색깔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이제 색깔이 싹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바꿀 때 우리가 이제 Alt L을 눌러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도구 모음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죠? 왜? 요거 한 가지만 적용시켜주면 되니까. 해서 여기서 이제 진하게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이다 나왔습니다. 요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는 우리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거죠.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표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가운데 정렬 다 시켜놨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싹 바꿔버리니까 지금처럼 이 글자들이 아까는 두 줄짜리로 나왔다가 지금은 한 줄로 다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안 했던 거 전체 행에 대해서 셀 높이 갖게 이거 아직 설정 안 해줬죠. 해서 이거 전체 범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셀 높이 갖게 요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표에 대해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계산식 우리 세부 지상을 보니까 표에 합계행에다가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록 합계를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세 칸에다가 우리가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제 우리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블록 합계 계산해주면 됩니다. 해서 일단 범위 지정 먼저 해주고 우리가 이제 블록 합계를 계산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S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록 합계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캡션에 대해서 지상이 나왔죠. 표 위에다가 삽입해라. 우리 표 위로 아까 올려놨죠. 우리가 표 전체 범위 잡고 우리가 이제 안쪽 여백을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캡션의 위치도 위쪽으로 우리가 바꿔놨으니까 이미 다 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표에 대해서 블록 계산식에 대해서 캡션에 대해서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표에서 지금 요만큼 이제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왼쪽 단이 다 끝났죠. 그럼 이제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자, 오른쪽 단 맨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다가 요 위치에다가 이제 차트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차트를 보니까 제목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 거, 일본 거, 유럽 거, 아시아 거에서 요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2019년 10월, 2020년 10월, 2021년 10월에 대해서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으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작성돼 있어요. 자, 그럼 요 차트 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지금 미국이다, 일본이다, 유로다, 아시아다 해서 요 데이터를 나타내야 되고요. 그때 이제 각각 2019년 10월, 2020년 10월, 2021년 10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싹 다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 설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차트에 들어가주면 되죠. 차트에 들어가서 우리 지금 문제 지상을 봤을 때 차트 모양은 꺾은 선형, 영역형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쓰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차트로 들어간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 영역형 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꺾은 선형이라는 거 요 첫 번째 거 요 그림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뜨죠. 뜨면 여기서 그냥 X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정을 조금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차트의 크기하고 위치하고 바깥 여백 요거부터 설정 좀 하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개체 속성 이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개체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그때 이제 너비하고 높이가 지금처럼 80이다 70이다 그렇게 돼 있고 크기 고정시키래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탭키 한번 눌러서 우리가 너비를 이동한 다음에 8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70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크기 고정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크기 고정이 우리 S죠. S 해서 Alt S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크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설정을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차지가 지금 이 두 번째 아이콘이죠. 그리고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 그리고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 세로 요거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자리 차지 먼저 찍어주고요.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단의 가운데 0mm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로는 문단 위에 0mm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쪽 여백이요. 바깥쪽 여백은 아래쪽만 8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바깥 여백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여백 캡션 이 탭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백 캡션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만 이제 8mm로 그렇게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거 차트를 보니까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죠. 차트 제목 이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지상을 봤을 때 제목이랑 항목축이랑 우리 값축이랑
범내에 이제 글꼴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글꼴을 설정할 때는 진하게 10포인트 그렇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작성한 거는 이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있지만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범례가 아래쪽에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위치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일단 차트 제목 먼저요. 차트 제목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해서 제목 편집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22년 한 칸 띄고 경제 한 칸 띄고 전망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글자는 우리 진하게 10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진하게 요거 한번 찍어주고요. 그리고 크기는 10포인트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축이요. 갑축 요거 이제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서 우리 진하게 10포인트 10포인트 맞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이요.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로 아시아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우리 항목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우리 진하게 10포인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범례요. 범례도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진하게 10포인트 이렇게 맞춰주고 우리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범례는 이제 아래쪽으로 위치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위치를 바꿀 때는 이 범례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범례 위치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이제 범례의 위치는 아래쪽이다 해서 아래쪽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 개체 속성 창은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X 버튼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차트 이제 바꿀 거 다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죠. 그럼 이제 차트를 이제 선택해 주고요.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차트를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X요. 컨트롤 X 누르면 이제 잘라내게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 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엔터 친 자리 있어요. 이 자리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V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 아래쪽에 더 이상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차트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그 아래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요거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아까 우리 스타일 다 적용시켜놨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곳에 이제 각주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위치에 가서 이제 각주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선을 따라서 쭉쭉쭉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각주가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각주 우리가 집어넣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각주를 집어넣을 때는 단축키가 컨트롤 N이요. 그럼 이제 차트 아래쪽에 쭉쭉 내려가서 우리 그림 스펀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요 뒤에 펀이라는 요 글자 뒤로 가서 우리가 이제 각주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각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이요. 컨트롤 N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각주를 쓸 수 있게 내용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다 이제 해당 내용만 우리가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 대소문자 이제 구분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THE라고 쓰고 한 칸 띄고요. GREENSPAN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펙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제 의 써주고 한 칸 띄고 주인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각주에 대해서 세부 지상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궁서체로 하래요. 그리고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라. 아라비아 숫자로 그냥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글자 모양만 우리가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공까지 다 썼죠. 주인공하고 공자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 한 줄이 싹 다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Alt L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궁서체하고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래서 또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궁서체가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각주 다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각주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우리가 각주에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 그림처럼 요 펀이라는 글자 뒤에 이렇게 이제 1번 가로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린 스펀하고 여기다가 이제 각줄을 딱 집어넣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지상이 없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요. 그 아래쪽 내려갔더니 작성자 이 뒤에다가 이제 누름틀을 만들어라. 누름틀을 만들고 지금처럼 내용을 이렇게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럼 누름틀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누름틀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2요.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작성자 뒤로 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K2니까 컨트롤 K2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 입력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래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여기다가 안내문에다가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이름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영문 가로 닫고 그리고 한 칸 띄고 직책하고 우리가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넣기요. 넣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김우경 파트장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래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김우경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소문자 구분해서 KIM 한 칸 띄고 WOOGYUNG 이렇게 쓰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고 우리가 이제 파트장하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했으면 이제 누름틀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한 번만 방향키 내려서 아래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누름틀 끝나고 그 밑에 보니까 원문으로 요 네 글자에다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H요. H가 이제 하이퍼링크의 약자죠. 그럼 우리가 요 원문으로 요 네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집어넣을 거니까 요 네 글자를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거기서 이제 컨트롤 KH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하이퍼링크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축키를 알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되지만 나 단축키 잘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네 글자 범위 지정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클릭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이퍼링크로 들어와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 단축키를 이용하세요. 컨트롤 KH입니다. 그때 이제 필시할 문자 열하고 그렇게 이제 원문으로 그렇게 이제 네 글자가 떴죠. 원문으로 여기다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때 연결 대상은 웹 주소로 하고 그때 웹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결 대상을 웹 주소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웹 주소 HTTP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HTTP 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콜론 찍어주고 이제 슬래시 두 개 찍어주고 www라고 써주고요. 점 찍어주고 get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news NEWS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co.kr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웹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넣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 네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하이퍼링크 다 삽입했고요. 우리 안 한 거 아까 각주도 해줬죠. 그리고 아까 쪽 테두리도 맨 처음에 이제 했고요. 지금 안 한 게 이제 꼬리말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쪽번호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요 페이지 맨 위에 이제 우리 머리말 집어넣는 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세계 경제하고 우리 머릿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요것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 머릿말은 보니까 위쪽에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고요. 얘가 이제 세계 경제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머릿말, 꼬릿말, 우리 쪽번호 같이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때 이제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이런 거 이제 집어넣을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머리말하고 꼬리말은 우리 단축키가 똑같죠. 컨트롤 NH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쪽번호 집어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NP 페이지 약자 P 요거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머리말부터 집어넣자고요. 머리말 집어넣을 때는 우리 단축키가 컨트롤 NH였죠. 그래서 컨트롤 NH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머릿말 꼬릿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우리는 지금 머릿말 집어넣을 거니까 머릿말이 선택돼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제 바뀌어요. 바뀌면서 맨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머리말 양쪽이다 하고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세계 경제하고 우리가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세계 경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네 글자 입력해 주고, 그리고 문제 세부 지상 보니까 궁서체 10포인트 진하게 빨간색으로 바꾸고 얘를 이제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Shift하고 홈을 눌러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궁서체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그때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 Z 10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글자색 이제 빨간색 요거 찍어서 RGB 값이 우리 255, 00이 맞죠? 그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글씨 모양은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얘를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시킬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Shift R이요. 그래서 Ctrl Shift R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머릿말이 끝났죠. 그러면 머릿말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Shift하고 ESC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릿말도 좀 집어넣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꼬릿말은 글로벌 신문이다 해서 얘는 지금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글로벌 신문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단축키도 Ctrl NH요. Ctrl NH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머릿말 꼬릿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꼬릿말을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꼬릿말 요거 찍어주고 우리 만들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꼬릿말 양쪽에다 해서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똑같이 글로벌 신문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부 지상을 보니까 경고색 10포인트, 초록색 50% 어둡게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제 커서가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Shift하고 홈을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글로벌 신문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때 이제 글자 모양 바뀔 거니까 우리가 단축키 Alt L을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누르고 여기다 이제 견고딕이라고 직접 쓰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Alt Z 10이요. Alt Z 10해서 기준 크기를 이제 10으로 바꿔주고, 그때 이제 글꼴색은 초록 50% 어둡게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글자 색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초록이라는 거 요거 찍어보니까 그냥 초록색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니까 이제 초록색 밝게 어둡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기서 이제 맨 밑에 있는 거 얘가 이제 초록 50% 어둡게죠. 그때 이제 RGB 값을 보니까 RGB 값이 달라요. 다르니까 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빨리 얼른 우리가 이거를 기본에서 오피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오피스로 바꾸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색깔을 이제 찍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깔 찍어보니까 초록색 50% 어둡게 얘가 맞죠. 그때 이제 RGB 값 얘를 보니까 0, 128, 0 요게 맞죠. 그래서 요 색깔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누르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꼬릿말에서 빠져나가야죠. 다 했으니까 빠져나갈 때 우리 Shift하고 ESC요. Shift하고 ESC 단축키를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 꼬릿말도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쪽번호는 2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로마 숫자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쪽번호 집어넣을 때 그때 단축키가 Ctrl NP요. 그래서 Ctrl NP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쪽번호 매기기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위치는 오른쪽 아래로 해라. 그러면 오른쪽 아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양은 로마 대문자로 해라. 지금 번호가 1, 2, 3하고 되어 있죠. 아랍의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찍어서 로마 대문자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줄표 넣기는 선택 안함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줄표 넣기 체크 표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 주고요. 그리고 시작 번호를 지정해라. 아까 보니까 2번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작 번호가 1번이니까 요거를 이제 2번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넣기요. 넣기를 눌렀더니 지금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2번 하고 이렇게 이제 쪽번호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쪽번호까지 모든 지상을 싹 다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고 싹 다 이제 작성을 다 했으면 이제 문제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그런 거 이제 싹 다 이제 한 번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입력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항상 나오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해서 우리 단축키 쓰는 것도 한정적이라고요. 그래서 단축키를 아직 못 외웠다. 그럼 일단 단축키 먼저 외우세요. 단축키 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저야 지금 설명하면서 마우스랑 계속해서 같이 쓰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설명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단축키 바로바로 써서 바로바로 이제 설정사항 변경해 버리면 엄청나게 빠르다고요. 그래서 일단 단축키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요. 그리고 단축키 쓰는 거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단축키가 더 불편하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은 단축키가 좀 익숙해지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 워드 시험에 이제 한 번에 합격하냐, 뭐 한두 번 떨어지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하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많이 연습하면 많이 연습할수록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부하시는 거 한두 문제라도 더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시험 볼 거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한 번 떨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시험 보러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또 연습해야죠. 그러면 시간 계속 뺏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간 뺏기지 말고 아예 첫 번째 이제 시험 볼 때 한 번에 이제 합격할 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서 최대한 단축키를 이용해서 연습을 계속해서 하세요.